이강인과 쿠보가 라리가에서 동시 선발로 뛰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좀 동시에 라리가에서도 선발로 뛸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마요르카에서 두 선수가 만나가지고 동시에 라리가에서 선발로 뛴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9월 22일 그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갔을 때, 그때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나왔었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경기가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골을 넣었던 그 경기이기도 했죠. 이번 주말 이강인과 쿠보가 동시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말에 그래서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뛰게 된다면 9월 20일 그 경기 이후 처음이니까 한 석 달 만에 라리가에서 또 동시 선발로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기냐?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그라나다하고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두 선수의 동시 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상대 그라나다가 좀 약해요. 2019년에 승격을 해서 뭐 앞선 시즌은 괜찮았어요. 7위 했었고 9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내려와서 15위로 좀 처져 있습니다.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마요르카가 공격적으로 싸울 때는 쿠보와 이강인 선수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건데, 사실 그동안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로 기용하기 좀 쉽지 않았던 거, 까다로웠던 건, 이강인과 쿠보를 동시에 선발로 넣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적으로는 좀 더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좀 커진다는 거였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쿠보도 드리블 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가 너무 앞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 이쪽에서 부담감이 커진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선발로 기용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게 있었는데, 상대 그라나다가 좀 약한 걸 감안해서 공격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충분히 두 선수를 동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로 기용할 수 있는 두 선수의 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좋죠. 지난 주중에 코파델레이 야네라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4부 리그 팀이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시원시원했죠. 특히나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선발로 나왔던 쿠보는 2개의 어시스트 포함을 해서 키패스를 무려 한 경기에서 5개를 기록을 하면서 6대0 대승의 발판을 놓았고요. 그 쿠보 대신해서 교체로 출전을 해서 한 23분 정도 소화한 이강인 선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의 골, 하나의 기점 포함해서 키패스를 무려 3개나 기록을 하면서 6대0 대승의 뒷심을 이제 붙였었죠.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야네라를 6대0으로 제압을 했는데, 6대0은요 올 시즌 마요르카가 치른 모든 공식 대회 경기 다 합쳐가지고 최다 승리입니다. 가장 큰 승리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요르카가 라리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리했던 게 2008년에 있었던 7대1 레크레아티보 우엘바와의 경기 때 이제 승리했던 거거든요. 그때 베네수엘라의 후안 아랑고 선수, 킥 진짜 기가 막힌 선수 있잖아요. 이 아랑고가 활약을 할 때 그렇게 7대1로 이겼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웬만한 대회 다 합쳐가지고 13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6대0 승리가. 그러니까 확실히 팀이 진짜 팀이 아무리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그럼 뭐 약한 팀 안 만났었나요? 확실히 팀이 응집돼가지고 확 폭발시켰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쿠보와 이강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폼이 두 선수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라디가도 써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사실 두 선수 중에 이강인은 그냥 선발이에요. 그 야네라와의 경기 때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후반전에 뛰게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라리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주말 경기에. 그거는 코파델레이 경기였기 때문에 앞서서 셀타비고 경기 때 나왔던, 리그 경기에 나왔던 선발은 2명만 유지했고 나머지는 골키퍼까지 싹 다 바꿨습니다. 사실 쿠보도 라리가에서 선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발로 나왔던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웬만한 선수들은 이번 그라나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쭉 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뭐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 무조건 선발로 나올 텐데 그 문제는 동시 기용되려면 선발로 쿠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쿠보가 그러면 왜 근래에 선발로 못 뛰었냐? 장기 부상도 있었죠. 다리 크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발도 짚고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코파델레이 말고 라리가는 3경기를 소화했는데 모두 교체로만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거였는데 지난번 코파델레이 경기를 통해서 와 완전히 올라왔네. 사실 그 전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서 기가 막힌 골 넣어가지고 막 서로 엉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몸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쿠보도 라리가에서도 선발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쿠보가 선발로 뛸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와 동시 선발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로만 또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해봐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이적 정말 잘했어요. 꾸준하게 지금 뛰어주고 있잖아요. 초반에 이적을 해가지고 팀을 옮긴 다음에 2경기 정도만 이렇게 교체로 좀 뛰었고 그 이후에 라리가는 그 2경기 이후에 11경기 나섰던 모든 라리가 경기를 다 선발로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뛰다 보니까 몸도 많이 올라와 있고 감각도 있고 자신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볼을 찰 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컵대회 포함을 해서 코파델레이 포함을 해서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15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뛰는 게 최고예요. 특히 이 운동선수는 뛰지 않으면 컨디션도 좋고 모든 감각들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신감도 당연히 저하되고요. 근데 발렌시아 시절에는 어땠어요? 선발로 나오는 것도 빈도가 좀 적었지만 나오더라도 가장 먼저 빼버렸잖아요. 막 기억나세요? 뭐 전반전 뛰고 뺀다든지 뭐 한 60분 정도에 뺀다든지 이런 게 있었죠. 가장 먼저 빼고 아니면 뭐 교체로 투입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심리도 몸 상태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어떤 가장 좋은 폼을 유지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꾸준하게 뛰다 보니까 일단 몸 자체가 좋다. 그다음에 실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탯이 정말 좋습니다. 라리가만 봤을 때 팀 내 공격 포인트 3위입니다. 가장 마요르카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앙헬 로드리게스와 다니 로드리게스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마요르카 팀 내 공격 포인트 3위고 경기당 슈팅은요. 이강인 선수가 1위예요. 1.8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슈팅도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요르카가 이렇게 골을 넣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좀 감안하면 이강인 선수의 2선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능력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히 이강인 선수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직접 슈팅만 때리느냐? 역시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도와주는 키패스를 연결하는 건데 경기당 키패스도 공동 1위입니다. 1.3회. 자, 경기당 키패스 1위, 경기당 슈팅 1위, 그다음에 라리가 공격 포인트 팀 내 3위. 예, 이렇게 꾸준히 뛰다 보니까 이런 스탯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또 재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폼을 또 감안하면 정말 이번에 기대가 크다. 문제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동시에 라리가 선발로 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죠 뭐. 또 감독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판단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동시에 선발로 기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게 두 선수의 위치나 움직임이 동선이 약간 겹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선수 다 왼발잡이고 약간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중앙에서 또 플레이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는 중앙, 쿠보는 오른쪽 측면이긴 하지만 두 선수가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뛸 때 이강인 선수와 쿠보의 평균 히트맵, 누적된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보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중앙, 쿠보가 오른쪽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또 약간 안쪽에서 모이는 동선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 동선이 겹치는 거를 잘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쿠보가 안으로 접고 들어올 때는 이강인 선수가 반대쪽으로 수비를 끌고 간다든지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쿠보가 수비를 달고 측면 쪽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것만 제대로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너지를 또 발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올 시즌 쿠보하고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뛴 시간이 극히 적어요.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 때 동시 선발이고 라리가 한 번도 없었을 정도니까 사실 이런 시너지를 맞춰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쭉 두 선수 폼으로 올라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교통 정리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번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 때 동시 기용됐을 때도 이강인이 가운데 쿠보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요거만 우리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좀 됩니다. 자, 뭐 최근에
마요르카는 흐름은 좋습니다. 공식 경기 5경기 무패 행진. 네, 좋은 흐름이고 무패 행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잡았던 그걸 포함되어 있죠. 근데 또 이번에 제가 그라나다가 뭐 충분히 잡을 만한 공격적으로 싸울 만한 팀이다고는 했지만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게 사실 맞대결 전적은 조금 좋지 않았어요. 마요르카가 그라나다와 맞부닥쳐가지고 이긴 마지막은 2013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9년 동안 승리가 없어요. 5경기에서 최근 1무 4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크스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선 저는 어쨌든 최근에 그라나다의 팀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는 마요르카가 더 공격적으로 싸우는 거 괜찮다. 그러기 위해선 이강인과 쿠보 폼이 좋으니까 동시경 한번 해보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은 많이 좀 취소되고 있는데 이 경기는 더 재밌게 또 저희가 집중해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